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109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우리 창고장님 자주 뵙겠습니다. 부미님 오랜만 아니신가요? 금강참님, 성경님 어서 오십시오. 남양밀크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36분인데요. 37분에 시작할게요. 좀 늦었습니다. 네, 하태민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월 8일, 완연한 4월의 봄날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고품격 방송입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아하, 이거 참 걱정이다 했는데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반등하는 1.2%짜리 양봉은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가민가합니다. 그 배경은요,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장이 좋을 때야 국제금리가 오르든 말든 우리가 별 신경 안 쓰는데 장이 좀 허약해지면 이런 부정적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내용이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농업 고용이 보니까 30만 3천 건, 예상치가 21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도 하락하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힘들다. 고용이 여전히 좋네. 그 다음에 이번 주 우리 선거 날입니다. 10일 날 3월 CPI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전망은 한 3.5%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게 작년 3월에는 3.2%였거든요. 어허. 그러면 지금 고용도 좋은데다가 노동시장도 지금 견고한 데다가 물가도 좀 올라가는 추세네. 이렇게 되면 더더욱 금리 인하하기가 애매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견고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6, 7월로 예상되는데 여튼 이번 4월 10일 날 CPI 발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달러 강세죠. 이런 결과는 결국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엔화도 여전히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막고 있겠죠. 엔달러 환율 상승을. 중국 위안화도 지금 막 고공해서 간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똑같죠. 원화 환율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되고 있어서,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중동입니다. 자,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가 상승 배경은 이제 이란이 지난 1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거기서 장군하고 간부들이 7명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는 직접 공격하겠다. 지금까지는 이란은 뭘 공격해도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란의 앞잡이들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쪽에 했었는데 이제는 이란이 나 직접 할 거다. 미국 너 말리지 말고 여기 근방에도 있지 마라. 니도 다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야, 미군이나 미국 시설로 손대지 마 하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는다. 뭐 거의 선전포고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더 섞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자꾸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고 또 하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이 또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는 회사들이 철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의 네, 석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래저래 유가까지 유가가 오르면 이게 결국 인플레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회사가 직방이죠. 왜? 유가 오르고 우리가 수입이 주로 이런 석유라든지 이렇게 많죠. 두 번째 환율 올라가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옮기는 건 다 자동차 석유가 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거기다 환율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플레 압력을 많이 받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1.2%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4월 들어서는 좀 꺾이는 분위기가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미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처지죠. 네. 에너지를 수입하고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랑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은 우리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가 애매해지는 악재가 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간다 하는 점이 좀 부정적이고 미국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그 전반적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미국이 엊그제 1.2% 올랐지만요 마이크로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금요일날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제가 실적 여기 있군요. 금요일날 실적 내놨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환율 상승 영향도 있겠죠. 반도체 부분에 재고 손실금 충당금이 환입됐다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1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2분기는 더 좋아진다. 그래서 2분기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 흠잡을 거 없지. 1분기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높은 데다가 2분기 전망도 좋다. 지금은 디램도 좋고 낸드도 좋다. 다 좋다. 거기다가 지금 파운드리도 좋다. 왜? 대만 지진 때문에. 예. 여러분이 만약에 엔비디아 그러면 이번 대만 지진 저런 걸 보고 안 그래도 중국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대만 지진까지 보니까 삼성전자에도 뭐 좀 삼성한테도 뭐 좀 줘서 플랜 B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겠어. 뭐 당연한 경영자로서 당연한 생각이죠. 너무 한쪽에만 했다가 저게 잘못되면 낭패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파운드리가 2.5D 를 일부 수주했다 하는 추측성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TSMC가 HBM과 GPU 관련해가지고 네, 2.5D 하이브리드 본딩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일부 수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순풍에 돛단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 때문에 디램과 낸드의 생산 캐파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다 좋은 이런 양상이 정리되고 있다. 지금 뭐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역대급 메모리의 전성시대가 올 상황이다. 그런데 그건 중장기적 입장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마이크론도 전날에 음봉을 극복하는 큰 양봉이 나올 법한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금요일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좋을 거 우리 다 알았잖아. 그게 주가에 지금 이미 반영됐잖아.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반영됐잖아 이럴 수도 있고
야, 아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늘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중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애청자님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옛날에 그 디램 업체가 아니다. 이제 디램은 구조적이고 역대급과 그다음에 메모리가 범용 제품으로서 그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상당히 별것이다. 그래, 중장기적으로 전망은 좋은 건 분명한데 단기적으로 오늘 외국은 봐야 되겠다. 일단은 오늘 시장 아직 시간 좀 남았지만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한다 하고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들이 핵심인 것 같고, 자 오늘 제목에 넣었지만 그 다음에는 상투조짐들 요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투조짐들 원래 뭐 우리가 다 알지만 1등주들이 쫙 뽑습니다. 1등주 예를 들면 지금 가장 그동안에 보면 HBM 때문에 한미반도체, 또 뭐 바이오를 지금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쭉 뽑습니다. 아니면 변압기를 치면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 쭉 뽑습니다. 쭉 뽑아 오르면 그 다음에 또 저런 거 뭐 없어?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죠. 그럼 2등주 가고 그 다음에 꼴등주 갑니다. 3등이 꼴등으로 치면, 근데 시세는 1등주보다 꼴등주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주시장 일반적인 이제 꼴등주고 보면 이 테마가 끝물이구나 이걸 알아채야 됩니다. 3등주가 꼴등주가 움직일 때는 제일 좀 과장도 심해지고 논리적 비약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LS 일렉트릭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 테마의 흐름에 맞춰서 LS 일렉트릭은 제가 말씀드린 현대나 재룡전기에 비해서 이쪽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우리나라가 미국에 짓는 공장들의 전력 설비를 해주는 부분이 강해서 2차 전지에 좀 애매하니까 그동안 LS 일렉트릭이 약했거든요. 약했는데 상대적으로 재룡전기 HD 현대를 올 때 꼼짝을 못했던 이유가 그런 쪽인데, 자 뒤늦게 부각되는 이유는 얘도 못 오를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올라가는 요인은 이제는 배전이다. 네. 변전소에서 각 가정 이런 데 해주는 게 배전인데요. 배전도 물론 좋죠. 근데 송전, 변압기 저런 거에 비하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켜서 올라간다. 이건 좀 논리적 억지죠. 과장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테마가 끝물이구나. 그 다음에 저는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OLED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는 알아주는 회사예요. 하지만 자본금이 400, 거의 500억 가까이 되죠. 엉덩이는 드립다 먹고 수익성도 별로고, 그러니까 OLED 검사 장비하고 LCD 부품, 옛날 얘기입니다. 편광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지금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모델이나 매출에 비해서 자본금도 너무 크고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유리기판 뭐 관련주다 이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는 정말 뭐 일시적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도 과장이죠. 설사 유리기판 부분에서 HB 테크놀로지가 뭐 한다 하더라 다 이거 할 거다 앞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유리기판이 앞으로 뭐 2030년 등등을 유리기판이 장점이 많죠. 플라스틱에 비해서. 하지만 장점도 많지만 기술적 어려움도 매우 큽니다. 이게 매질매질하기도 하고 잘 깨지잖아요. 유리기판들이 깨져버리면 큰일이죠 지금. 그래서 그 앞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는 만만치 않은데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 HB 테크놀로지 무거운 엉덩이를 들기는 그 힘든. 근데 이게 오르잖아요. 이것도 좀 끝물이구나. 일단 반도체 테스 이런,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테마의 흐름상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제일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은 그 HBM 장비의 직접적 수혜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출발해서 이제는 일반 범용 반도체 장비까지 갔어요. 테스트 이런 종목이 요즘 오른 거 보면서
야, 요 테마도 이제 쭉 갈 때까지 해서 막판에 왔구나.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삼등주들이 꼴등주들이 불꽃을 내뿜으면 긴장해야죠.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구나.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남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면 그 테마는 거의 상투입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 HB 테크놀로지는 막 SNS 통해서 LS 일렉트릭 지난주 후반에 막 여러분 핸드폰 막 날라갔는데요. 끝물입니다. 조심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요. 외국인의 기계적 매매에서 제가 조금 더 장이 좀 심심하니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퀀트 투자. 퀀트랄 게 퀀터테이티브. 수학, 통계, 확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퀀터 투자라는 게 대량의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래야 뭐 데이터가 있어야 뭐 확률과 통계가 나오죠. 수학과 통계학.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 자, 이 말은 사실 퀀트란 말은 도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 21 아시죠? 블랙잭. 그 얘기입니다. 원래 퀀트라는 거는요, 세계적인 퀀트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처음에 카운팅 기법이라는 걸 고안해서 했어요. 천재죠. 카운팅 기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내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켈리 기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카운팅하고 카드 카운팅이죠. 켈리 기법. 켈리 기법이라는 것들은 확률에 바탕으로 해서 확률에 따라서 얼만큼 배팅을 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가스에서 카지노에서 블랙리스트, 너 카지노 출입하지 마. 카지노 출입하면 발목을 분질러 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카지노 출입을 못하면서 이 양반이 이걸 주식시장으로 갖고 온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 모델을 만들어서 그에 맞춰서 얼만큼 비중을 실을 것인가. 그게 퀀트예요. 퀀트테이티브.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없죠. 근데 이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1969년부터 아마 1985년까지일 거예요. 연평균 15%. 이걸 해가지고 뭐 대박을 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야무진 수익을 냈다. 이게 퀀트의 목적입니다. 퀀트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도박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는 저거 요의 심포도다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요 이런 수학이나 통계를 이용해서 카지노도 그렇고 스포츠 도박도 그렇고 심지어 로또까지 그걸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을 결합해서 분석을 해서 큰 돈을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인당 로또 구입량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같은 경우도 많이 사가지고 대량을 사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근데 결국은요, 이게 한두 번에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수없이 반복할 때. 그래서 조금 우리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볼 때 이 바카라를 할 때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뱅크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플레이어가 나오겠지. 이건 정말 무식한 일이죠. 이 생각은요, 모수가 엄청 많을 때, 지금 한슈 하는 게 아니고 한 만슈, 이 정도 하면 정규 분포가 나오겠죠. 5대5 정도가 나올 건데, 한슈에서는요, 뱅크가 8, 플레이어가 2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생각 못하고, 적은 한 번의 슈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바카라 같은 거, 이 확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이 퀀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입니다, 장기. 한두 번은 내가 질 수는 있죠. 근데 장기 수익 모델인데, 이건 우리 주식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도 우리가 우리가 주식 하다 보면 크게 손해볼 때도 있고,
자잘하게 손해 볼 때도 있고 한데 우리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장기에서 성장하는 장기에서 결국 내가 수익 내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이 퀀트라는 것들은 본질은 별로 관심 없이 이렇게 매매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샀던 거 오늘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 기계적 매매입니다. 퀀트를 좀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근데 어떤 알고리즘을 짰는지는 각자 자기들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 그대로 금요일 엎어버려서 목요일날 많이 올랐다 금요일 많이 빠졌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퀀트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퀀트라는 미국도 그렇고요. 주요한 투자 기법 중에 하나로. 근데 이게 꼭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엄청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퀀트에서 펀드가 작살이 나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방법도 결코 필승하는 방법은 아니다. 저는 뭐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어쨌거나 출발은 이 사람들의 출발이 카운팅 카지노에서 블랙잭 카운팅 기법으로 해서 나온 출발한 거고 그게 주식으로 적용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매매 기법도 다양합니다. 팩터 투자라고 해서 급등하는 주들의 공통점을 파악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비트리지 거래도 있고 초단기 매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펀트 하다가도 여기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다들 재벌됐겠죠. 아까 근데 말씀드린 잘하는 사람도 연간 한 15%씩 꾸준히 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업 내용을 공부하면서 꾸준히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저처럼 하려면 힘들죠. 퀀트는 저렇게 나름대로 규칙성을 잡아서 뭐 프로그램을 짜면 되지만 우리 하 대표처럼 이렇게 하면 허구한 날 이 잠 안 자고 이렇게 미국이 어떻고 다 경제를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해서 해야 되니까 참 고달프기는 고달프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퀀트 이런 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 시장은요. 1분 남았는데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만약에 오늘 순매수 한다면 금요일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태도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살피고요. 그 다음이 등락 종목 수 상승 종목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있다고 할 때 상장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느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계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후에 계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